주요 뉴스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는 오늘 새벽 제주를 벗어나 오전 11시쯤 전남 진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800mm의 폭우가 내렸고 남해안 지방은 거센 비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한일 무역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관여를 요청했다며 두 나라 정상이 모두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양국이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노 외상이 어제 외교 결례를 보이며 한국에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전해드리고 그 밖의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제주를 거쳐 오늘 오전 중에 전남 진도 쪽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진도는 현재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서망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우 기자, 지금 비바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태풍 다나스 길목에 있는 이곳 전남 진도는 아침 8시부터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고 강풍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과 서해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30mm에 가까운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남의 섬 지역과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도 최대 6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진도와 목포 등 전남 서남의 각 항포구에는 어선 만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도 결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에서 배전 작동 스위치가 강한 바람으로 고장이나 2시간 넘게 정전되는 등 주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 돌산읍에는 도로 침수로 통제가 진행 중이고 전남 곳곳에 토사 유출 사고는 2건이,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는 6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50mm고 많게는 5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오늘 저녁 6시쯤 경북 밀양 서쪽 약 40km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나 침수 등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상륙을 앞둔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과 경남 남해안은 어젯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밤사이 비바람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원 속천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 창원에도 비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이렇게 세차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전부터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엔 강원과 거제 등의 호우경보, 경남 일부와 경북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지리산이 있는 경남 내륙에 많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인근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에는 태풍이 내륙을 지나는 오늘 폭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지리산에는 최고 500mm, 내륙에는 15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경북은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는 오후부터 비바람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영남 내륙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속천항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제주는 오늘 새벽 4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비바람이 여전하고 이틀째 하늘과 바닷길이 묶여 있습니다. 제주 법환포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내린 굵은 장대비는 지금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오늘 새벽 4시쯤 제주 서쪽 해상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무려 9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제주 전역에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50에서 100mm, 산지에는 최대 250mm가 더 내린 뒤에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곳곳에 강한 바람은 여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한라산에선 초속 35m를 기록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에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은 이틀째 중단됐고 항공기 배교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9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인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폭우가 내린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 800mm 물폭탄이 쏟아진 제주는 지금까지 주택 침수 17건, 도로 침수 11건 등 5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77번 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긴급 복구 작업을 했고 부산에서는 해안 데크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지리산과 한라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과 200여 개 탐방로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전남 지역엔 태풍 경보가, 부산과 경남 8개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부산시는 강변 도로에 대해선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항공편은 제주공항 위주로 결항됐고 전남 지역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저지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은 위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오늘 낮까지는 비바람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끝까지 기상 상황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진로와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지화 캐스터,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로 많이 근접을 했는데 앞으로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목포 남서쪽 해상에서 점차 육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로 진도 부근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상륙과 동시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소멸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까지가 고비가 될지 또 비의 양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고비는 태풍이 소멸되는 오늘 낮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150에서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역은 최고 70mm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진다면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비 요령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주말에 태풍이 찾아온 만큼 야영객이나 피서객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주변에서는 물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가 있어서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이나 화분도 잘 고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다음 주 중반쯤 또 한 번 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장맛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무역 갈등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관여를 요청했다면서 양국 모두가 원하면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이라며 한일 관계를 처음 언급한 것은 더 이상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며 둘 다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중재 요청은 없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들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당분간 중재나 관여보다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본 외상이 어제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말을 중간에 끊고 한국에 무례하다며 외교 결례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무례한 건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남 대사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친다며 발언을 이어가자 고노 외무상은 말을 끊고 한국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례하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볼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고노 외무 대신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 후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제법을 위반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압박했습니다. 경제보복과는 연계돼 있지 않다던 기존 입장을 4시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한미일 안보 공조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동안 중재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적극적 태도로 돌아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검찰은 김 대표가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될 만큼 객관적 자료가 입증됐는데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8개월간 삼성바이오 수사를 벌여 처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길거리 음란 행위로 체포된 프로농구 선수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을 받고도 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뉘우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은 어제 정 씨를 제명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한미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한미훈련 비판을 반박하면서 실무 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미국이 제재 위반으로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원비어 유가족이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가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을 못해 조종사들이 진급과 수당에서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치 헬기가 잠시 공중에 멈춰선 듯하더니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탱크 잡는 헬기로 알려진 주한미군 보병부대의 주력 기종입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의 철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주한미군의 정통한 군 소식통은 올해 말부터 아파치 헬기 부대 2개 대대를 뺀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2개 대대면 아파치 헬기 40여 대로 주한미군 주력 2사단이 보유한 전량입니다. 2개 헬기 대대가 더 있지만 블랙호크 등 다른 기종의 헬기로 운용됩니다. 헬기 대대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훈련을 못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주한미군 헬기 부대가 사용하던 포천 사격장에서 항공 사격을 금지했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연간 80일가량의 훈련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수당은 물론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내에서 사격할 여건이 안 됐다며 몇 해 전엔 일본에 가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헬기 부대 철수 가능성을 묻는 TV조선 질문에 미 8부는 대한민국에서 조종사들이 최고의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고 미국이 자국 드론을 격추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60개 나라를 상대로 호르무즈 연합 호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9일 억류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입니다. 이란은 영국 유조선이 국제법을 위반해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선원 23명을 태우고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사우디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영국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또 무인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미군 복서함을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 무인기가 3시간 정찰 후에 돌아왔다며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거듭 이란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연이어 유조선을 억류한 사태에 대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합 호위 함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